안녕하십니까. 사주를 논리적으로 풀 수 있는 강의 정역학 정성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신살론에 대해서 12신살에 대해서 생활풍수에 대해서 일관적으로 싹 이제 정리를 한번 할 거거든요. 한번 보시죠. 12신살과 생활풍수. 먼저 한번 이거 보시게요. 겁재천지 연월망장 반한육화. 이게 이제 겁살은 12운성은 절지, 제살태지, 천살양지, 지살생지, 연살 욕지, 월살 대지, 망신살 골록지, 장성살 왕지, 반한살 쇠지, 역마살 병지, 육해살 사지, 화개살 묘지. 이런 식으로 이제 12신살하고 12운성하고 이제 성격의 관계성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쭉 정리해 왔죠. 그래서 이제 한번 다시 한번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맨 처음 시간에 했던 거 하고, 그 다음에 또 지금, 보시면 이걸 잘 빨리빨리 돌아가야 돼요. 해묘, 미생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해묘미는 이게 이제 목국이지 않습니까? 해묘미하고 이제 대척점이 있는 게 이제 사유축, 이제 금국이란 말입니다. 이제 금국. 금국이 대척점이 있죠. 이것은 이제 금국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상전의 단계는 목생화, 그러니까 이제 인호술 화국의 단계예요. 인호술. 그 이제 이전 그 아래 단계는 수생목, 그러니까 이제 신, 자, 지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여기서 기준점이 지살, 장성살, 화개살, 운동성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건너편으로는 이제 역마살, 제살, 월살, 역제월. 이것은 이제 이미 다 외워 계실 것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인호술은 윗단계니까 망신살, 저승사자인 육해살, 그 다음에 이제 천살, 단계. 그리고 이제 그 밑쪽 단계로는 수생목이니까 신은 이제 겁살, 그리고 이제 자수는 연살, 그리고 이제 반한살. 이 관계를 빨리빨리 일을 해 나가야 돼요. 만약에 인호술이 지장화가 됐을 때, 여기는 아랫단계니까 겁연반, 여기는 윗단계니까 망천. 그죠? 여기 윗단계니까. 여기는 아랫단계고, 이건 이제 대척점에 있으니까는 이제 역제월.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어가면서 싹싹 움직이는 것을 빨리빨리 머리에 돌아가는 거. 이게 그거하고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십성을 배우면서 뭐 편제, 평관, 정관, 정인 이렇게 쭉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뜻은 대강 알아. 아는데, 그리고 이제 차분히 생각하면 이게 정인이니 정관이니 평관이 이렇게 싹 구분구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좀 시간이 가야지 속도가 이렇게 붙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보다도 이게 이제 한번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이것은 좀 신경 쓰면은 금방 이렇게 이제 머리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신살 하면서 실질적으로 외울 것은 12개를 외우는데 12개를 조합하는 거, 이거 외우는 거예요. 이거요. 그리고 각 뜻은 이 말만 들어봐도
월살, 뭐여, 월살. 달 보고 한 손 짓는다. 그러면 이제 이게, 성부에 갇혀서. 그러니까 금방금방 이렇게 연상이 이제 될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각 살들의 이제 풍수 있어요. 생활 풍수. 이 생활 풍수는 그냥 단답식이에요. 단답. 제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세요. 어느 쪽 방향으로? 어느 쪽? 이거, 사주 역학관계가 관계없는 단답형이란 말입니다. 이게 단답형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떨 때는 그런 병은 의사 얘기인데, 병원은 어느 쪽으로 가야 될까요? 이거 이제, 이런 같은 경우는 이제, 흔히 이제 주역이랄지, 어쩔 때 이제 유기무로 이제, 이렇게 풀어내기도 하거든요. 이거 쉬워요. 근데 이것은 점이지 않습니까? 점사니까 이것은 아닌 것이고, 이런 것들 단답형으로 얘기를 해줄 게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 역학하신 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음으로써 많이 이제 고객들한테 풍부한 대화를 할 수가 있고, 또 고객들이 보면 별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알 것도 없는데 별로 많이 안 갖고. 정확하니 우리가 명리학을 하고 있어요. 명리학은 말 그대로 명학입니다. 이것은 궤도라 그러나, 아무튼 길을 안내할 뿐이에요. 그리고 방법을 제시하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이 운이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운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 이것은 이제 사주를 풀지 알고 이것이 이제 대운, 세운을 이제 알아야 되겠죠. 풀지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분이 여기서 상담을 했다 이거예요. 어떤 상황이. 여기쯤에서 상담했으니까 이제 운노를 보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좀 어려워지니까 어떻게 해보려고 이렇게 무엇을 투자를 해볼까요? 어쩔까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사주 보고 투자를 하지 말고 어떻게 움츠리세요? 그러면서 이 기간을 준비를 하게끔 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게 이쯤 덜 떨어지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올라갈 때는 더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덜 떨어지고 올라갈 때는 더 올라간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고객은 이것을 몰라. 이건 몰라요. 이건 몰라. 근데 이 상담을 이 시점에서 하면서 이렇게 덜 떨어지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좀 어려움이 덜 할 것입니다. 그럼 이 상담할 때쯤이면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큰 답이 없다는 것을 자기도 스스로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 가지 환경상. 그랬을 때, 망가진 건 덜 망가지고, 어떻게 되면 어떻게 피어날 겁니다. 라면 이제 이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몇 년, 한 3년 후쯤에는 어떤 식으로 될 겁니다. 이렇게 노력하시면은,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방법을 이제 가르쳐 줬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무슨 답을 찾는 게 아니고, 여기 와서 보니까 자기가 이 선생님이 말한 대로 이렇게 돼 있다 이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이건 자기가 노력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가 노력 없이 뭐 하늘에서 떡 떨어지는 것도 없거든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나는 맞추지를 안 하고 길을 안내만 했을 뿐인데 그분은 와, 도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진짜 잘 맞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예요, 이거. 절대 사주를 풀면서 무엇을 꼭 맞추려고 그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맨 처음에 초학 때는 그거 맞추려고 하거든요. 안 맞춰지니까 명리를 풀면서 제대로 명리의 길을 모르니까 저도 몰라서 제대로 안 풀려서 유김을 배우고 막 그랬거든요. 유김 지금도 자료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절에 있을 때는 이 국수 딱 다 해놓고 나서 오늘은 무슨 날 무슨 과다. 그냥 그날 딱 펴놓고 나서 돈은 보고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다 맞지 않아요. 점은 또 다른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거의 뭐 주역도 마찬가지고 다 점학이에요. 점학. 그건 점학이라고 하면은 어떤 시점에서 이 시점에서 딱 맞추는 거야. 맞추면서 뭐 해결점을 제시를 하는데 특별히 해결점 제시할 것이 없어요. 명리학을 제대로 알다 보면은 다른 점학 같은 것은 아예 쳐다도 보지를 않아요. 재미로 한번 이제 주역 한번 재미로 자기가 이제 뭐 하는 거지. 쳐다보질 않아요. 재미로 한번 유의밭에 넣어보는 것이지 쳐다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셔야 돼요. 이것은 단답이라고 그랬잖아요. 단답. 그러니까 이것은 말건적지예요. 말건적지. 옛날부터 내려오는 12신살의 이제 생활 풍수다. 우리가 이제 어떤 사안에서 답을 줄 때 어떤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었어. 문제가 있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라고 이제 이거 할 거 아닙니까? 그건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제 굿이 있어요. 진옥이 굿이라고 이제 진오귀라고 진옥기라고 그러나 아무튼 그리고 천도제가 있어요. 이제 거의 같은 성격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부적을 써주죠. 이제 사주에 따라서 진옥이랄지 천도제를 할 것을 알아요. 근데 우리들이 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진옥이 천도기를 이제 다 할지 않은 사람인데 이거 우리가 보면 안 하지 않습니까? 참 그건 부적이다 이게 부적. 부적은 도력이 있어야 쓰는 거예요. 도력이 있어야 쓰는 겁니다. 여기쯤 왔으니까 내가 부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적은 도력을 있어야 쓰는 것인데 이 부적 도력은 부적을 쓰면서 부적 책이 있거든요. 뭐 그것도 여우여우하면서 막 있어요. 이제 그 영화 뜯고 이러고 그러면 거기다가 종이를 대놓고 이제 그려요. 이거 그린단 말입니다. 이렇게 그렸을 때 거기 보면은 무슨 경우에는 무슨 부적, 무슨 경우는 무슨 공부 잘하는 부적, 뭐 남자 물리치는 부적. 남자 물리치면 안 되지. 여자 물리치는 부적은 나는 절대 안 갖고 다닐 거야. 여자가 오는 부적을 나는 갖고 다닐 거야. 아무튼 이 부적이 그리는 거예요. 이 그리는 것은 이게 어떤 부적이라는 것은 기운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제 또 그리고 부적을 갖고 다니니까 이제 그 사람 마음속에 좀 안심하는 부분이 있겠죠. 심리적인 안전 부분 있겠죠. 이 심리적 안정하는 것은 이 갖고 다닌 분이 그 이제 우리 이제 도사라고 칭을 할게요. 도사님에 대해서 신뢰를 해야지 자기 정신적으로 이제 플라시보 효과라고 그러죠. 그거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그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부적 그래가지고는 다 없어요. 나중에 이제 자기가 이제 공부를 쭉 하다 보면은 막 이렇게
수련도 하게 되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결국에 가서는 명리, 그러니까 동양오수를 공부를 하는 게 도를 닦는 거예요, 도를 닦는 거. 잘난 체 할 필요도 없어요. 맨 처음에 좀 알 때는 잘난 체를 해요, 무게도 잡고. 근데 어느 정도 그거 넘어가 버리면요, 전혀 잘난 체 하도 안 하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제 동양오술은 아무튼 이제 자기가 도를 닦아가는 것인데, 이제 이 말까지 하면 이해가 좀 안 갈 거예요. 이게 이 부분은. 이제 책을 보고 대놓고 그린다고 그랬잖아요. 저도 다 이거 해본 남책입니다. 도를 닦고 뭐 이렇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무속인들도 궁금해가지고 따라다니면서 해보고 절에가 있으면서 이제 절에서니 땡초죠. 무슨 대단한 거 있겠습니까? 수양인 거예요. 땡초죠. 그러면서 이제 나름대로 도 닦는다고 개품을 잡고 다니다 보면요, 나름대로 뭔가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것은 해봤는 사람이 알아. 그러면 이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제 부적이 이제 필요하겠다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부적지를 쫙 놓고 나름대로 기도를 하고 붓을 딱 경명주사 이렇게 해놓고 나서 붓을 딱 들고 손을 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붓펜이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부적이 써져 버려요. 그 말은 이해가 도무지 안 갈 거인데, 이게 지금 이것은 이제 무속하신 분들이 그것을 알아요. 글문도사라고 있거든요. 부적쓰는 이제 무속하신 분들이 그럼 이 말은 딱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운이 자기한테 하늘에서 연결된 기운이 쫙 오는 거야. 그 기운을 받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쓰는지 누가 쓰는지 나도 모를 무아의 경지에서 붓이 돌아가 흔들어서 써져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적을 써가지고 딱 놓고는 엘로드 실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기가 엄청나게 나와요. 오링 캐스트도 기가 손이 안 떨어져. 에? 좀 어느 정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인펜만 들고 백지에다 이렇게 딱 하고 나서는 써버려도 이렇게 기가 나오거든요. 자, 부적을 쓰는 것은 그리는 게 아니고 이것이 부적이에요. 이게 이제 그 무속하신 분들은 이제 이 말이 지금 내가 저 양반이 지금 무슨 뜻으로 얘기하는 거나 이 정도 하냐 그러면요, 이제 그 귀신하고 같이 노는 거야. 이제 그게 있어요. 자, 그러한 이제 부적을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냐면은, 무슨 색깔, 뭐, 옷을 갖고 다니세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이 색깔을 입으세요. 이것은 정말로 맨 처음에 모를 때는 이게 쉽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왜 무섭다고 하냐 그러면은 사주가 있어요. 사주를 정확하니 풀어야만이 어떤 색깔을 쓸지를 아는 거예요. 어떤 색깔을 쓸지를. 근데 사주를 모르고 이 색깔을 아무렇게나 무슨 오행이 이것은 이 내용은 장명하고 같이 가는 내용이거든요. 장명을 하면서 무슨 오역이 없으니까 보완하세요. 해가지고 맞춰가지고 딱 규정이 맞았다고.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딱지예요, 이게. 이거 사주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사주를. 오행의 순환관계는 단지 건강하고만 관련된 거예요, 건강. 오행의 순환관계는 건강이에요, 건강. 자, 이렇게 하거든요. 자, 그러면 진옥이고 천도지나 진옥이나 비슷한 거예요. 부적. 무슨 색깔?
그러면서 흔히 할 수 있는 거이 지금 내가 얘기하는 12신살 생활풍수를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방편으로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12신년 생활풍수는 이건 보편적이거든요. 보편적인 거. 보편적인 것이기 때문에 지켜주면 좋고 아니면 말고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생활풍수를 처방을 해줘도 그 사람한테 큰 해코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좋은 것만 있는 것이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오히려 신사를 대입해가지고 무엇이 어쩌니 저쩌니 이렇게 그거 풀어내는 것보다요. 오히려 현상에서는 이 생활풍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이렇게 조언해주는 것이 훨씬 이 도사 중에 도사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색깔을 얘기를 했다 이거예요. 여기 있지만 쓰니까 한번 보자고요. 색깔. 저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신축에 경자에 병술에 임진이에요. 이 사주를 보자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걸 터죠? 이게 터죠? 이게 터죠? 자, 그리고 이게 수죠? 여기에 수죠? 평관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이걸로 시작하죠. 요거 금이죠, 이제. 둘 다 금이란 말입니다. 여기는 이제 화일간이란 말입니다. 그건 정확하니 여기 같은 경우는 뭐가 없냐고 목이 없어요. 목이 없어요. 목이 없잖아요. 지장간에 이제 그 진토 지장간 속에 이제 들어있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목이 없어요. 자, 목이 없다고 해서 목은 지금 인성이란 말입니다. 그 목 중에서도 이게 이제 양목 있고 음목 있잖아요. 이것도 구분해야 돼요. 무슨 색깔을 얘기할 때. 그럼 여기서 양목이 왔을 때 푸른 색깔 하세요. 그래서 이제 푸른 색깔 어쩌고 입고 다닌다고 했을 때 이것은 밑에를 보면은 전부 다 도식이 일어나는 상황이에요. 도식이. 지지는 형충파해야. 천간은 생극지화거든요. 일간이 강하냐, 약하냐, 그거 필요 없어요. 도식이 일어나는 상황이야. 인성이 왔을 때. 그러면 내가 과연 목이 왔을 때, 지지로 목이 왔을 때 내가 힘을 쓸 수 있느냐. 요렇게. 내 나름대로 내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그 사람이 살아오면서 이 사주에 특화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사주에 특화되어 있어갖고 이 사주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죠? 그러면은 이 사람 입장에서는 목이 없다고 해서 목이 들어와 버린다 하냐 그러면은 뭐 그냥 하기도 싫고 별로 그래. 부지런히 무엇을 하지도 않아. 이런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이런 결과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천간에서는 뭐가 가장 필요하냐면요. 여기서 보냐 그러면은 자, 목이 없으니까 목을 한번 볼까요? 제극인 되어버리잖아요. 제극인. 인성이 들어왔을 때, 음목이 들어왔을 때는 제극인 되어버리고, 양목이 들어왔을 때는 이제, 양목이 들어왔을 때는 낫겠죠. 근데 그걸 구분을 정확하니 해줘야 되거든요. 양목, 음목도 정확하니 해줘야 돼요. 근데 그것보다 한 가지 선택하라고 하면, 여기서는 화가 필요한 거예요. 이 사주에는 화가. 무슨 화? 무슨 화냐 이거야. 이 화는 겁재잖아요. 겁재. 겁재인데 왜 겁재가 이 사주에서 겁재가 필요하냐고. 내 돈 다 들어갈 거. 왜 재니까. 경금 신금인데 재니까 다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근데 겁재가 왔을 때, 정화가 왔을 때 합이 먼저잖아요.
맨 처음에 그걸 해요. 근데 임수가 합을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럼 이건 편관이잖아요. 편관. 편관하고 겁지하고 합을 하고, 합을 하러 가버린 상황이 돼버려가지고, 이 편관을 딱 묶는 거예요. 나의 편관을 묶는 거란 말입니다. 정하니까 진붉음이겠죠. 진붉은 색깔이죠. 에? 그죠? 자, 그러면은 이 정화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정화가 필요할 때 이 정화는 이 편관하고 묶여서 저희들끼리 나의 어려운 일을 이 겁재가 해결을 하는 것이고 나는 병화는 이제 묘에 앉아있기 때문에 이 묘에 앉아있는 병화는 굉장히 요령이 있는 굉장히 강한 것입니다. 뭐 신약, 건강신약 따져갖고 사지 안 풀립니다. 왜 강하네요? 늘 내가 쭉 나한테 쭉 교육 받아본 사람 알아요. 강하네요? 약하네요? 그 다음 할 말이 뭐 있어. 자, 그러면은 나는 쟤를 온전히 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지로 볼 때는 이거 전부 다, 이제 지지는 이제 임목, 묘목, 뭐 진, 사, 오미 쭉 대입을 해봐야 돼요. 여기서 가장 좋은 것은 유금이에요, 유금. 유금이면 신줄이 신유술로 같이 들어도 진유합으로 들어오죠? 에? 자유파가 있죠. 사유축 금도 되잖아요. 자유파는 있어. 근데 이 정관이 깨집니까? 안 깨지지? 근데 사회상하고 내가 좀 조절할 일이 있어요. 파 이것은 내구적 조절이에요. 찌글찌글한 상황도 생기고. 근데 이 사주를 보면은 이 사람은 원래 지은술 충하고 있어. 역마나 마찬가지라 그렇죠. 바빠. 이리저리 조절할 일도 많아. 축술 형도하고 있고 축진파도 하고 있고 자축합도 있고 굉장히 역동적이고 바쁜 사람이란 말입니다. 굉장히. 근데 자 굉장히 지금 내가 공무원 생활하고 있다 라고 하냐 그러면 이건 유금하고 좀 다른 얘기가 되겠죠. 내가 이제 공무원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지금 현재 사회생활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유금이다 이거예요. 공무원 생활하는 사람한테는 또 다른 자가 필요하겠죠. 이 상황에서. 그럼 유금이 들어왔을 때는 전부 다 밑에가 짜자자자 하면서 이제 관은 그대로 살아있으면서도 금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제 금고도 있겠다. 그러면 돈 번다는 얘기야. 우리가 돈 번 것이 최고 왕빵이잖아요. 어쩌고 저쩌고 뭐 법력 해봤자 돈 번 것이 제일 왕빵이야. 돈이 이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나의 힘든 것은 남들이 해결해주고 나는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그래도 이 결과치를 만들어내면서 돈을 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근데 공무원 생활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지지애가 유금이 들어오냐 그러면은 맨날 이제 돈이나 쳐다보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여기 이제 관이 이제 온전하게 지켜지는 이제 다른 것이 필요하겠죠. 자, 그런 상황이에요. 그건 나에게 여기 목이 부족하다 해서 여기다가 푸른색 목을 넣어버리면은 되겠습니까? 천간에 목이 들어와도 돼요. 그 천간에 목이 들어오면 제극인 되면서 제극인도 되면서 이제 살인상생을 또 하는 거니까 굉장히 어떤 것에 대해서 고생하면서 잔머리 쓰면서 어떤 일이 풀어가는데 속도가 굉장히 늦어져요. 그래서 정화가 딱 그러냐면 적방으로 딱 해결하고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돈만 딱 남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화가 들어봐서 얘가 평관이 딱 쳐 있으니까는 쟤 못 들어가요. 이런 사주 구조를 그러면 우리가 처방을 해줄 때 이렇게 보이냐 그러면은 또 흔히 또 이게 그거 잘 안내를 해줘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 솥띠지 않습니까? 솥띠라 어디 뭐 등산 간달지 뭐 어디 절에 올라간달지 하냐 그러면은 12지지 이렇게 막 그 열쇠꼬리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솥띠라 가면은 나 솥띠니까 솥띠 열쇠꼬리를 자기가 이제 사갖고 갖고 다닌다고. 자기가 왜 겁제 걸 갖고 다니냐고, 비경 것을. 그 기운은 자기한테 힘을 주기도 하지만, 자기 돈 털어가는 것이고,
자기가 이제 굉장히 그 소의 기운이, 토 기운이 강하잖아요. 강한데 내가 소띠 갖고 다녀? 그럼 내가 미쳤냐고. 여기서는 닭을 갖고 다녀요, 닭을. 요거. 당열쇠꼬리를 갖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차에다 당열쇠꼬리 걸어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 사주를 보고, 고객의 사주를 보고 정확하게 처방을 해주려고 했을 때는 정확하게 사주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하시고, 여기까지는 세살. 그리고 이제, 여전까지 12운성에 대한, 12신살에 대해 쭉 풀어왔는데, 첩시간하고 사실 2시간만 알면 돼요. 중간에는 경우의 수들이 사주가 어떻게 흘러가냐에 따라서 적용이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 감만 잡는 것이 그것 다 외워봤자 하나도 못 씁니다. 하나도 못 써요, 정말로. 그러니까 그거 내올라 가지도 말고 그냥 이해만 하고 이런 것이 있었네 라고 가시면 돼요. 겁재, 적장이고 손재, 탈재, 사기, 승부욕, 정모, 주동자, 정치인, 인간의 욕망, 성취, 투쟁, 이런 이제 겁재 투쟁성이 있어요. 영모, 주동자, 적장, 손재, 탈재. 겁재가 자기 사주에 이렇게 착 들어오냐 그러면은 어디 사주 구조에 따라서 자기 재산을 탁 털어가는 수가 있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더 급박하게. 그러니까 겁재네 그러면 잊지만 알면 돼요. 중병이 발생한 경우 제살 방향의 병원조고 병원 출입구는 이것은 내가 잘못 옮겨놨다. 제살이에요. 내가 뜯어다 붙이면서 병원 중병이 발생한 경우 밑으로 내려가야 돼. 제살 방향이 좋고 병원 출입구도 제살 방향이면 좋다. 겁살, 천살, 장성살, 화객살 방향에는 못을 받거나 고칠 경우 조심해야 한다. 겁살, 천살, 장성살, 화객살. 천살, 장성살, 화객살. 어찌 좀 센 데잖아요. 적병 있는 데고. 겁살 방향은 재건축이나 강제 철거해야 되는 건물이 있는 방이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집 방향으로 겁살 방향은 조잡스럽고 언젠가 수리해야 될 공간이다. 겁살, 천상, 장성살, 화객살 방향에는 요거 내가 겁살 일진에 찾아온 소집은 사활에 걸린 중대한 일로 찾아온 것이다. 겁살 방향은 임시로 피난, 이사 방향이다. 여기서 특별히 일반 사회생활 속에 쓰는 것은 이것이 일진법이거든요. 일진법은 내가 별 의미를 두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겁살 자기 중심으로 겁살 역학자 중심으로 겁살 날이에요. 겁살 실할지 그러면은 자기 감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일로 왔는 겁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느낌적으로만 알고 간다 이거예요. 자, 제살, 폐지, 불안, 적병, 수술 오는 행행, 제약, 적병, 영모, 주동자, 수옥, 포로, 수옥살이라고 합니다. 영병, 활동. 중병이 발생한 경우 제살 방향 정원이 좋고 출입구도 제살 방향이면 좋다. 이거 이제 참고하세요. 실무상 장성살을 던지고 제살 방향을 보고 상담해야 상대방을 위압할 수 있다. 자리가 어떻게 되세요? 하면서 그 사무실 한 사람들. 사장 자리는 장성살 방향을 던지고 제살 방향이 차선책으로 이렇게 살, 경리는 반환살, 근고는 천살 방향. 이거 큰 회사예요, 큰 회사. 큰 회사 천살 방향이고, 조그마한 가게 같은 경우는 이게 반환살이면 좋아요. 네, 참고하시라고. 지살, 제살 방향에 위치한 건물이나 공간은 손을 대지 않는 게 좋고 어기면 탈이 난다. 동티. 제살 일진의 문객 중 재앙을 당한 사람이 제살 삼합이 되는 시점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면 된다. 제살 방향에 이제 제살 삼합이 되는 시점의 문제가 이것은 제살 삼합이 되는 문제가 되느냐 아니면은 월살 충황 때 되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참고하시라고. 제살과 역마가 합하게 되는 의미는 갇힌 공간에서 위기 탈출이다. 이것도 사주 보면서 한번 이렇게 잘 보시라고요. 어떤 단답식으로 딱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그것만 내가 빼놓은 거예요. 천살 양지, 천재지비, 종교, 옥황상제, 임금, 염라. 여자가 천살방으로 잠을 자면 남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잠자리는 반환살 방향으로 자라. 반환살 방향으로 가서 치료하거나 반환살 방향 쪽으로 머리를 두고 잠을 자면 좋다.
종교적인 물건은 화개살 방향에 두어라. 천살은 조상님 방향이라 제사 지내는 방향이다. 천살, 육회살 그런 것들이 있어요. 천살, 육회살 방향이 제사 지내는 방향인데 조금씩 금이 다르니까 잘 보세요. 조상 유소는 반드시 천살 방향이 최고다. 후손들이 넉넉한 삶을 산다. 천살 방은 공부한 학생들의 행운의 방향이다. 기도는 육회살 방향. 제사는 천살 방향. 제사. 천살방을 보고 공상제 기운을 받으면서 공부를 해라 이 말이에요. 평소에 천살방향에 돈을 둔 경우는 적자 경영 중에 있는 사람이다. 이것은 아까 근거로는 천살방향이죠. 큰 회사는 천살인데 조그만 것은 우리가 이제 반할살 방향으로 해야 된다고 그랬죠. 여자가 천살 대운이면 남편과 갈등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다른 남자가 들어온다. 천살 고난은 바람이 충하게 되면 천신만고 구태 도움이 된다. 재능복구, 기사회생. 이거 충관계예요. 이게 충관거래도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일부러 놔둔 거예요. 천살방은 조상징이 보호하는 호법신들을 출입방향으로 종교적인 물건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의석하고 빛이 나온 것 같은 방향이 천살 방향이다. 천살 방향과 육회살도 있고요. 그래요. 천살일지 문죽경 회연한 일로 찾아온 사람이면 천살 삼합식의 문제가 풀린다. 천살은 이사 변동, 새로운 사업 등을 하면 절대 좋은 경과를 얻지 못한다. 가태의 그 변함이 가산을 분산시키고 가장을 불안스럽게 하고 가족이 불안스럽게 어지러운 상태만 속출한다. 가태가 변화하고 이사 오냐 그러면 그런다 이 말이에요. 지살론, 장생영마, 빨빨빨빨, 군마, 경호실장, 분주, 다사, 광고, 외교, 홍보, 외모, 자동차, 여행, 시장, 인터넷. 문패나 간판, 거울, PR, 영업장 입구, 기타 선전물이나 성형차가 있는 방향이다. 간판이나 홍보 포스터, 지살 방향에 붙이는 게 정석이고, 영마 붙이면 도망간다. 신기죽장의 정문 방향은 제살, 천살, 지살 방향으로 잡아라. 지살년에 문제가 생기면 영마년에 해결된다. 이제 서로 충하니까 그래요, 이게. 학생이 지살대원이면 외교, 정치, 신문방송, 애국, 학문 등 대학과 인연할 수 있다. 직장인이 지살대원이면 세일즈, 영업, 보험, 관광, 통신, 무역과 인연이 있다. 지살이 있으면 회의 인연이 가능하다. 지살이기 때문에 지동해서이다. 지가. 군마가 지살이 영마와 화교와 함께하면 회의에 출입이 있을 수가 있다. 간판 홍보 포스터는 지살 방향, 이것 얘기했죠. 지살 방향으로 출근하면 이것도 얘기됐고, 지사가 여자가 영마 지살이 관이면 국제 결혼. 여자가 영마 지살이 관이면은 국제 결혼할 가능성이 있다. 관이 연간에 있으면서 지살이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일적 합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강의 다 해놨어요, 그거 강의하는 걸 기본으로 해서 이걸 딱 이렇게 보셔야 돼요. 연살, 도화살, 목요, 도화, 신여, 무술이, 첩, 이성, 난관, 인기, 연애운, 결혼은 도화운의 결혼도 합니다. 반항과 합작하여 방송, 연애, 예술계 쪽으로 흥행을 하면 만반의 준비를 갖춘 격이 된다. 연살방에는 장롱, 화장대, 장식물을 시장하고 진열하면 좋다. 연살이 겹치는 시점에서 외유나 의종이 발생하는데 자신이 아니면 필수의 바람 폈네 어쩌네 그냥 한번 봐보시라고요. 연살과 월살의 동지로 여성의 경우 난산한 경우가 있다. 바람난 운이는 재관 간화분, 재관 안화분, 일지합운, 도화살운. 일지합운이면 확실해요. 어미압, 진유압, 도화는 위장에 염려가 많은 염려가 있고 내장 장애 요소가 나타날 수 있다. 도화 세운 일지를 충하면 부부 중 희생자가 발생하는 우려가 많고 부부 이별수가 생긴다. 월살, 관대지. 내당만이 매서 성공하기 어렵고 막힘에다 장벽 한숨 식량창고를 털어간다. 충 해가지고 화계를 치니까 그러는 거예요. 상대방 식량창고도 되는 거예요. 내 식량창고도 되고 월살에는 집수리, 이사, 잔치도 안 하고 혼인도 안 되니 택일하면 반드시 참고한다. 택일할 때 이 월살은 좀 피해 주세요. 이 날짜는. 이게 사주에 자기의 용신, 희신의 날이라도 길신의 날이라도 여기서 정의 한번 하게요. 용신이라고 우리 흔히 얘기하죠. 길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또 희신, 길신, 일반 길신이라고 자기한테 길신이라는 얘기예요. 길신은 좋은 거예요. 좋은 거잖아요. 희신도 좋은 거예요.
용신은 좋은 거인지 안 좋은 거인지 사주를 봐야 돼요. 다들 용신이 좋은지 알고 있어요. 용신은 월지에서 투관된 거거든요. 월지에서 투관된 거예요. 그러면 용신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용신이 운에서 오는 경우, 이제 운에서 오죠. 대운에서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월지에서 튀어나오는 용신이 그 사회적 자기의 사명이란 얘기예요. 개고생에서 일을 해라 이런 것인지 매끄럽게 돈 잘 벌어라는 것인지 그것은 사주를 봐야 된다고. 근데 무조건 이제 이것은 용신을 찾아 헤매. 나도 그래봤어요. 용신 찾아 산말기. 근데 용신을 찾아서 용신이 오면 좋은지 알고 요거 좋은지 안 좋은지는 봐야 돼요. 그러나 용신이란 건 자기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야. 해야 될 일. 에? 그런 관점이지 좋고 안 좋고는 사주를 봐야 돼요. 길신, 이신은 좋은 거예요. 에? 용신이 좋다고들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금저 월살인 집수리 이사 잔치도 안 하고 혼인 그 얘기했죠. 금전의 융통이나 협조를 월살의 인연에 구하면 협조를 구하라. 월살방에 생활 필수품과 가전제품, 구급량에 줄바고 꼴복을 두고 사용하면 좋다. 월살방은 부엌에 있거나 전기 배선반, 전기 스위치가 있는 곳이기도 하다. 멸국에 월살이 있으면 묘주 문제, 이장 문제, 관제 소송 등이 일어난다. 여명에 월살이 있으면 남편을 구박하여 떠나보내면 홀로 독방하며 눈물을 짓는다. 이거 좀 한번 참고해서 봐보시고요. 영국에 화개살이 있는데 월살이 충하면 곡식 창소로 파괴하는 거다. 이거. 농부가 월살일에 실부르가 묘조가 나면 절대 불리하다. 이것도 월살일에 뭘 하지 마라 이거예요. 월살일 집수기사 잔치도 안 하고 혼인, 월살은 상문족에 해당되어 화계를 월살에 충하면 하체도 불고 이거 사고 날 수가 있어요. 월살에 드는 해는 자식을 출산하면 일단 개운의 발복 조짐이다. 곡사가 파있기 때문이다. 월살 본인보다는 주변 환경으로 인하여 사고가 나고 부가 이익을 얻고 상속이나 증여가 생기는 수도 있다 이거예요. 이게 월살이. 월살은 사례금을 받거나 1호금을 받는다. 상속 문제도 월살은 해당한다. 월살 반환살로 그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 상속이나 증여 돌아가셨으니까는 뭐 돈 받고 그런 거예요. 부가이 그런 것들이. 사고가 났으니까 뭐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월살하고 반환살하고 같이 이렇게 쫙 보면 이게 알 수가 있어요. 월살 방향은 행운의 방향이나 기운이 지속되지 않으므로 행운이 방향이었을 때 성취의 자리를 옮겨라. 월살은 달인이 어둠 속의 환경에서 등불을 밝혀야 한다. 야간, 도둑, 뭐 정보원, 복지, 간병, 철학 이런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월살의 적성은 운명악, 한악, 서예, 작가, 시인, 포경, 명상시보다 단식원들입니다. 월살은 또한 중개, 소개, 중매, 매매 이러한 직업을 인하할 수 있다. 월살은 여기 월살, 화개살, 천살, 반환살, 토종류는 이런 일이라고 더 맞습니다. 월살은 생활필수품과 가전제품, 구급량에 주변을 두고 사용하면 좋다. 월살방은 부엌이 있거나 전기 배선반, 전기 스위치가 있는 곳이기도 하다. 월살이 흉신, 시험에 낙방, 승진이 자제되고 연락 소식이 두절 단절되는 현상이다. 월살이면 서류 문제, 문서, 보증 등으로 침체기를 초래한다. 운에서 명국 내 흉신이 충하고 도리어 기쁨을 안게 되고 불로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흉신을 충하면 월살이 자기한테 지장화가 나쁜 역할을 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오히려 와서 쿠데타가 딱 나가지고 깨버리면은 이게 좋은 것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이거 좀 조심하시고. 망신, 근로, 연상, 불륜, 야정, 병원, 구설, 연예인, 정치인, 사장, 발전, 근로. 보정, 외도할 때 애인을 숨겨둔 곳이 망신상 방향이다. 부생활의 체위도 반환살에 머리를 두고, 체위도 반환살에 머리를 두고, 하체는 망신 방향을 주면 좋다. 망신살 방향은 고사를 지내는 방향이다. 선거나 구에 설득 방어하면 망신살 방향이 좋다. 장성살 방향은 절대 안 된다. 망신살의 직업은 모델이나 연예인처럼 망신을 각오하고 노출하면 인기 돈이 된다. 망신인 여성이 바람을 피우면 언젠가는 들킨다. 망신색 인연은 처음 좋다가 나중에 안 좋게 해진다. 망신살은 화려한 색깔, 칼날인 혁명성이 있어요. 망신살이. 정치살입니다. 여성은 망신년에 임신하여 출산하게 되면 몸에 수술을 받게 된다.
망신 속에는 다른 부가 이익이 있고 속내를 보였으니 일이 급히 성사될 수도 있다. 급히 성사될 수도 있다. 생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재성이 망신살이면 손재, 도둑, 사기, 성추행 당할 수 있으니 조심해라. 논의는 망신년에 죽을 수 있고 젊은 사람 연애사가 발생한다. 부인의 입장에서 외도하는 남편의 애인의 띠가 망신 띠일 가능성이 없다. 망신기준, 생년기준 망신살에 해당되는 음식을 삼가며 반한살에 해당되는 음식은 바람직하다. 망신살 자식이 태어나면 잘 풀린다. 부부생활 처의도 이거 됐죠? 망신살 방향은 목욕탕, 성교방과 병, 소독기구, 비누, 산포가 있는 방향이다. 망신살 방향은 고사를 지내는 방향이기도 하다. 고사를, 육회는 기도, 고사도 돼요. 천살, 조상님께 제사, 망신, 고사, 다 육회하고 망신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위전 그룹으로는 다 된다고 보면 되겠죠. 그 고사전이라고 할 때. 망신의 천살에 합합이 되는 천재지변이나 시금징수, 벌금부가 사건이 생긴다. 이거 사주 구조에 따라 다르니까 이런 상황은 좀 체크해보라. 장성살, 왕지, 자신간, 전문가, 대장, 전쟁터, 시장, 장군. 대의배장자 방에 창문이 장성살 방향에 있으면 학ገብ을 장담하기 어렵다. 천살 방향, 장성살은 막혀야 돼요. 장성살은 막혀야 돼. 중군이 있는데 중군 방향이 뚫려갖고 대장이 죽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장성 방향은 막혀야 돼요. 애인과 멀리 지내려고 하면은 자기 장생살 색깔 옷을 입어라. 가장 생년 기준으로 장성살 방향에 되면 집 방향은 전부 망한다. 장성살 방향이 뚫리면 안 된다. 중군이 뚫리면 안 된다. 장성살 방향에 충분히 있다면 육회살 방향에 두는 것이 개운하는 방법이다. 관제사건 발생 시에 장성살댁에 도움을 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장성살 능력 있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장성살 방향이 항상 맞게 있어야 되는데 개방되면 모든 이래서 백해무익하다. 특히 남자와 학생. 장성살 방향은 파출소, 군인, 주택의 체육관, 무기로 알려지고 있다. 관제사건 발생 시 장성살댁에 도움을 청하면 된다. 신규 직장 정무 방향은 제살, 천사, 지상을 방향으로 잡아라. 이건 이제 잘못된 거예요. 장성살일지는 문점은 사업 확장, 취직 문제, 결혼 문제, 군입대 문제, 승진이다. 여자가 장성이 2개면은 잘난 체 한다. 직접 사회에 참여하게 된다. 장성이 관성이면 따봉이겠죠. 본인은 경찰로 가고 행정직 최소한 장으로 감명을 높이는 인물이다. 이거 보고요. 이 사람이 얼마나 우리 남편 승진, 할까요? 높이 올라갈까요? 이거 장성살이 관성이잖아요. 그러면,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장성이 인성이면 이름난 교육과 및 학자, 총장 등의 대학자로 인물이 많다. 반한살, 쇠지, 말한장, 안정운세, 떡고물, 트로피, 보험들건 넷이 반한운의 자격직이나 학위 취득, 승진이나 진급이 유리하다. 직원을 보낼 때 반한살 띠면 충곡이다. 반한살을 방향으로 숨어있는 곳이면 사람, 물건을 찾는 곳이다. 장롱, 가방, 돼지, 저금통, 기금속, 금고, 가게가 있는 방향이다. 금고, 기금속. 반한살 방향으로 제사를 지내면 절대로 안 된다. 밑에 방향이잖아요. 공부하는 자는 월급자, 경쟁자, 반한살 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자는 것이에요. 소원이 성취된다. 가출이나 환자는 대부분 두침 방향이 천살 방향이다. 이를 반한살 방향으로 두지 마라. 병원에 갔을 때 병원의 형태가 이렇게 막 됐지 않습니까? 호실이 좀 다르죠. 침대의 방향들이. 그러면은 어느 호실로 이렇게 할까요? 하면 짜르르 가가지고 자기 그 환자의 방향이 반한살 방향으로 머리를 두침하는 방향, 이 침대를 배정받으시라 이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좀 이렇게 좀 아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반한의 자극이 치기도 얘기했고, 몸보신도 띠를 기준으로 반한물상 음식을 먹는 것이 좋다. 반한 장상 역마를 다 갖추면 군단의 의미로서 부동의 능력을 갖는다. 힘든 상황에 반한사람과 정상이 충돌되면 오히려 합격 전화위복 위기는 기회다. 반한과 천살이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자기 구조에서, 이 사주 구조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걸 충하고 돌아와 버리면은 오히려 닭갈비 해갖고 좋아져본다.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주에 반환이 있으면, 이게 반환이 있으면서 반환이면서 재면은 그래. 재면. 악자까지 돈 꼽쳐주고 절대 없다고 한다. 재정부서 경리사원도 반환 방향에 두면 자금 소통이 원활해진다. 자산관리사, 자산은 반환이 있으면 자금을 숨기거나 비밀을 부탁할 때 반환살대에게 부탁한다. 일반 가정에서 가장 아늑한 비밀 방향이 반환살 방향이다. 평소 천살 방향에 돈통을 두는 경우 적자 경영 중에 있다. 반환살에 가제품, 제품, 기준부 자동차를 구하면 좋다. 저가품 구입 계약은 반환살 방향이 유리하고 고법이나 고액 계약은 천살 방향이 유리하다. 역마살, 병지. 이사, 병도 등수, 이민, 유어, 개교. 구속대 감금된 상황은 역마음이 와야 석방이 강해요. 역마가 충하고 들어와서 짜르르 날아가 버리잖아요. 역마 방향에서 소리가 크게 울리는 도구, 오디오, TV, 소리로 안내하면 정렬되면 좋다. 역마원의 계획이 변동이 발생하고 진로의 방향으로 길사 변동과 형사 변동이 있다. 역마, 전동차, 신역마는 철도, 사역마, 비행기, 해역마, 배. 구속 감금된 상황은 역마운이 와야 석방이 가능하다. 이거 내가 두 번이나 났네요. 그리고 이제 육회살, 사지, 횡액, 질병, 교통, 고통, 저승사다. 자육회, 정신이상, 묘육회, 신경계통, 오육회, 기관지, 유육회, 품질. 이게 육회살로 이렇게 딱 쳐 있을 때, 이때 특히 자육회, 정신이상, 이게 작용을 여기 저걸 잘 봐줘야 돼. 사준 산당 시 손님을 육회살 방향으로 앉히는 사람은 좋다. 사람을 만나 중요한 거리할 때도 좋다. 망자를 위한 고수업 칠 때도 좋다. 망자를 위한 모든 천도제 의식은 육회살 일진이 가장 길하다. 망자. 육회살이 저승사지 않습니까? 저승문이 육회살 방향으로 열려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제사 방향이기도 하다. 육회살 방향은 임신물 푸는 돈 두는 곳이다. 빨래를 넣거나 꼬리가 있다. 하수구는 반드시 육회살 방향으로 해라. 평소 육회살 방향으로 소원을 빌면 조그만 소원은 이루어진다. 기도 방향이라고 했잖아요. 육회살 방향. 육회살 방향은 기도하는 방향이에요. 장기적인 투자 처리 방향이 적격이다. 육회살은 저승사자로 맞서게 되면 하늘 당하니 무조건 고개를 숙여야 된다. 천의에게는 무조건 고개를 숙여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육회는 망가지고 버리는 것을 수거하거나 재활용하며 사용 안 되는 일도 있다. 육회 직업으로 과학원, 청소년 상담원, 성폭력 상담, 생활미화원, 사회복지사, 정신병, 뭐 그런 거예요. 육회살 방향은 특히 타인 것을 장애물에서 나지 모양의 제한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다. 중요한 물건은 육회살 방향에 두지 말고 수령주고 기증받은 헛물건 등을 진열하는 것이 좋다. 육회살 방향은 임시 물품을 두는 곳이다. 사주에 음기가 강한 여자는 육회살 옷을 입으면은 절대로 안 된다. 집안 육회살 방향은 빗물소리 너덜너덜한 곳이면 창고 도깨비가 살고 있는 방향이다. 육회살 방향은 어휘 모르는 방향이라 깨끗이 해놓고 손을 빌면 쉽게 이루어진다. 그 양택풍수에서요. 양택풍수에서 제1번이 청결이에요. 청결. 뭐 나발 다 필요 없어. 화장실 뭐 이런 거 청결. 이겁니다. 청결. 평소 육회살 방향으로 소원을 빌면 조그만 소원은 이루어진다. 육회살 방향으로 정한 속도 놓고 향후 일주일만 빌면 목적이 달성한다. 육회일진의 문격은 조상 후세에 관한 일, 집안 중심 인물의 기록을 묻는 경우가 많다. 육회살이 많으면 신병 같은 증세로 의사 감기하기, 이것도 사주를 잘 봐봐요. 옛날에 상담할 때 그런 분이 있었어요. 화개살, 묘지입니다. 참모, 비설장, 반복, 종교, 수리, 제사용, 마무리, 재산과 식상 의미에 따라 다른다. 이 말을 내가 써는 것을 이제 쭉 공부하신 분들은 이해를 하고 있을 거예요. 병치료 도중에 회복을 위해서는 화개살 방향으로 앉아서 식사를 하면 시국이 생긴다. 이것도 이제 한마디 딱 해주냐 그러면 별나. 무슨 쪽 방에 화개살이면 서북 방향이나
북동 방향이나 이제 띠에마다 다르죠. 남서 방향이나 이 북남 방향 쪽으로 보고 식사를 하세요 하면은 별나 뭐 같거든. 별나 뭐 같아. 모든 사람은 화계일진 온 사람 필연 재결합이니 복구하는 일을 때문에 한다. 민원이 많다. 화계운 사업이 어려운 경우에 사업 정리에 고향을 떠난다. 화계운이 되냐 그러면 이렇게 있으면은 과거에 내가 했던 일이 있어요. 과거에 내가 끝순이를 만났어. 현재는 끝순이를 안 만나고 있어. 근데 화계운이 왔어. 그러면 끝순이랑 이상하니 다시 만나는 상황이 전개된다. 전개되는 거예요. 이 끝순이가 사람이 아니고 일도 옛날에 내가 했던 일. 지금은 안 하는데, 거기서 뭐 해볼까 하는데, 옛날 했던 일이 친구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이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일은 많아요. 묘지로 화려함을 덮고 절제 자수간다 남시다. 그래서 꼬국정이가 있어요. 꼬국정이. 전라도 말로 꼬국정이란 말을, 자린곡이. 화계사는 총명, 문필, 예술, 학문, 연구, 교육, 지도, 문화, 예술 등의 인연과 마음이 첨부하다. 화계사는 재생 반복이나 왕복음이 단그름이 되다. 화계사는 마무리를 추수해서 보관하는 것 같다. 마무리 찍고 보관, 정리, 정도를 잘하는 것이다. 화계운이 도래하면 과거에 했던 사업이나 사건이 재생된다. 재결합. 운에서 화계가 오면 어떤 일을 정리하거나 폐기 처리, 정리, 정돈하는 일을 생길 수 있다. 화계운이 오면 또 정리를 하고 새로운 것을 할 수가 있어요. 화계는 연인끼리 결혼하면 이혼했다 재개발하는 경우도 있다. 화계일진 오는 사람은 편기형 재결합, 재복구. 화계살이 많으면 좋지 않다. 만국이 많으면 성도지명, 은거지명은 명이라 할 수 있다.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한번 쫙 12신사 풍사에 한번 딱 빼서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12신사를 통변을 할 때 핵심적인 키워드를 내가 뽑아놓은 거예요. 에? 그 사주를 역학관계를 보고 푸는 것은 엄청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사주가 제대로 풀어야지 신사를 적용할 수 있으니까 이런 감만 잡고 있으면서 신사를 이렇게 적용해라. 읽어보면 이게 이렇게 경우가 생기는데 안단 말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신사를 막 여러 가지 말이 있는 거 그거 해봤자 아무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지금 마지막 정리해놓은 것하고 아까 신살 풍수 그거 단발로 딱딱 써먹는 거 그거예요. 통변할 때 이제 이 신살도 보면은 이런 식의 통변을 한 것을 관념적으로 잡고 계세요. 겁살, 적장, 영모, 주동자, 손재, 탈재, 사기, 적장, 승벽, 비밀, 거짓말, 경쟁성, 가식, 과장, 복수심, 속종속결, 개혁, 혁명, 돌발사고, 타인에 의한 잘못, 강탈, 입원, 수술, 성폐와 길빙이 극과 극, 압류하나, 강제, 매가, 상표, 도용, 표절, 위용, 의료, 수선, 내일 깡다구, 합법적으로 의료, 법, 건축, 세무, 시험, 선거, 승진, 입찰, 대회, 우승. 겁살이 와가지고 자기한테 좋게 작용하면서 팍 왔을 때, 그러니까 이 겁살이 왔을 때 좋으냐 나쁘냐, 이것은 사주 구조를 봐야 돼요, 진짜. 근데 그것이 딱 적용했을 때, 그 사람 상황 때 이런 일이 딱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참. 이것을 모르면은 그냥 답도 안 나오게 이것을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별 의미도 없다, 이 말이에요. 재살. 적병, 영모 동조자. 겁살이 대장이에요. 겁살이 인이냐 그러면은요, 재살은 묘예요. 여기서는 전부 다 털어버려. 이것은 타켓이야, 타켓. 금방 가져간다. 딱 타켓이에요. 수술, 호흡은 향행, 재앙, 수혹, 변동, 긴장, 불안, 비겁, 복수심, 타켓, 불법명 혈에다 경찰을 들킨 상태, 간사하게 머리를 씀, 관제구설. 간사하게 머리를 씀. 이거 적지에 들어가 있으니까 전초명으로 적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머리를 써야 되겠어. 관제구설, 사고염, 실물과 손재, 해체기능하고 민첩, 혁명가, 정보, 수사기관, 교도직, 천살, 옥황상제, 염라, 임금, 천재집은 종교 극복이 어려운 상황,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 환경. 이것이 이제 천사를 반환이 와서 바뀌어버려야 돼, 반환이. 환경, 존재, 소식, 관제수가 발생, 중풍, 암, 말더듬, 동업 불가, 남편과의 갈등. 천살이 있으니까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업 불가야. 남편과 갈등, 재난복구, 자존심,
강. 남편과 갈등 이것도 자존심 강. 이거 베이스에 깔려 있는 거야. 학문연구 교육지도 합격 당선 승진 기사회생. 그리고 이제 지살, 군마, 경호실장, 분주다사 광고 애교 홍보 외무 여행 잔 움직임, 잔 움직임. 인터넷 지식 정보 발명, 재갈량, 자가용, 자동차, 외기, 정치, 신문, 방송, 외국어, 한문, 세일즈, 영어, 보험, 관광, 통신, 무역업. 지살은 군마고 급사는 적장말이고 지살, 군마 임금말이라 이말이야 지살이. 망신은 싸움말이고요. 영마는 운반말이다. 참고적으로 이렇게 아시하고 연쌀, 신영, 무술이 연쌀 우리는 조합으로 도화첩 참말로 이런 말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두근 해버려. 이성난관, 인기, 방송, 연예인, 예술계, 결혼은 스타길, 왕자, 공주병, 시기, 질투. 아름답게 끄면 자랑하고 품망, 외정의 발생, 풍모가 준수, 풍모가 준수. 멋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달라드는 거예요. 사치, 낭비백, 심화, 연애도 삼각관계. 조합으로 나는 삼각관계 조합으로. 월살, 얘네다 왜 내당만인 월살에 대해서. 월살, 매사 성공하기 어렵고 막힘, 장벽, 한숨, 식량창고를 파괴함, 도시기운. 관대, 자존심, 고초살, 관제, 소송, 독수관방, 도둑, 야간업소, 정보원, 복지, 간병, 철학, 운명학, 한의학, 서예, 작가, 시인, 포경, 명상천사, 단식원, 중계, 소개, 중매, 망신, 야전병원이에요. 연예인, 정치인, 사장, 연상불능, 구설, 발전, 화려함, 색과 칼날인 혁명성, 망신이 정치살이고 화려한 이게 혁명성이 있어요. 의료, 사고, 교통사고, 관제구설수, 손재, 도둑, 사기, 성추행, 세금지수, 벌금, 부가. 장성, 대장, 전쟁터, 사장, 장군, 자신감, 전문가, 군인, 경찰, 운동, 정부의 고관, 사업 확장, 취직 문제, 결혼 문제, 승진. 반한살, 말한장, 내시, 안정적 운세, 떡보면 트로피, 보험 들고 노련하게 실속을 차린다. 자격증, 화기취득, 승진, 진급, 전문직 종사자. 반한은 만약에 축이라고 하면 반한은 술이란 말입니다. 지는 천살이에요. 천살이 어려움이 있었어. 근데 술인이 되고 이걸 탁 쳐버렸어. 그럼 이 사주 구조에 따라서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천살이 어려움이 해결되버리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으니까 잘 보시라 이거예요. 사주는 10성, 12운성까지가 푸는 거예요. 이것은 정확한 얘기인데 양념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양념도 고급 향신료일 뿐이다 이 말이요. 이것 갖고 배 갖고 사주를 풀어보려고 하면 이제 그거는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리고 이것만 갖고 하셔야 돼. 이것만 갖고. 그러면 어쨌든 하나 맞아. 그냥 그렇고 첫방 막 하면서 그냥 하는 거야. 옛날 이제 아직 학문이 많이들 공부가 안 될 때 했던 분들처럼 영막 이사, 변동수, 이민, 무역, 외교, 변화, 개혁, 통신수단, 속전속결, 속성성패, 유학이나 외국, 관련 학문, 교통, 철도, 정보, 통신, 의무관리, 음주운전, 과속운전, 영마전동차, 신철도, 사비행기, 해영마, 배, 육회, 저승사자, 전생에 진 빚을 받으러 온 사람, 육회살일 때한테는, 육회살 구운이랄지, 그럴 때는, 아무튼, 상정으로의 운이랄지, 그런 때는 이렇게 항상 자기 자신을 낮춰야 돼요. 행액, 질병, 고통, 강자의 눈치 보며 매달린다. 정신적인 노동자다. 재활용, 고아원, 청소년 상담, 성폭력 상담, 생활미화원, 사회복지사, 정신병원, 간병인, 장애물, 화계, 참모, 비서실장, 반복, 종교, 수리, 재사용, 자숙, 총명, 문필, 예술, 학문, 연구, 교육, 지도, 문화예술, 단골, 진리와 참고, 마무리, 보관, 정리동전, 재가동, 재결합, 방법, 숙달, 승도지명, 은거지사.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2신사에 대해서 한번 쫙 훑어봤어요. 제일 중요한 거. 마지막 시간에 한 거. 첫 시간에 한 거. 중간은 감으로만 잡고 오면 돼. 그리고 관계성을 그냥 12글자 애우는 거. 그거입니다. 정확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향신료일 뿐이에요. 본요리가 아닙니다. 이것 갖고 사주로 매달려서 끄덩이같이 풀라고 하지 마세요.
그 순간에 나락으로 빠지게 됩니다.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기본적인 것만 외우고 파라그래프 감으로만 느끼고 가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